왜 무릎은 어느 날 갑자기 아파질까? 시니어 무릎 통증의 진짜 시작.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이 아파졌어요. 전날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갑자기 계단이 힘들어졌어요.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무릎 통증은 절대 갑자기 시작되지 않습니다. 무릎은 아프기 전까지 아주 오랫동안 참고 버티고 신호를 보내는 관절입니다. 문제는 그 신호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이렇게 넘겨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을 느끼는 순간에는 이미 무릎 안쪽에서 상당한 변화가 진행된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무릎은 왜 이렇게 늦게 아플까요? 무릎 관절의 가장 큰 특징은 통증 신경이 거의 없는 연골 구조입니다. 즉, 연골이 닳고 표면이 거칠어져도 초기에는 통증을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무릎을 아프지 않을 때 이미 망가지고 있는 관절이라고 말합니다. 통증이 느껴질 때는 이미 뼈, 인대, 근육까지 부담이 전이된 상태입니다. 50대 이후가 되면 무릎은 세 가지 변화를 겪습니다. 첫째, 연골의 수분 함량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분을 붙잡는 능력이 떨어져 충격이 바로 뼈로 전달됩니다. 둘째, 근육 반응 속도 저하. 허벅지 근육이 늦게 반응해 충격을 무릎이 떠안게 됩니다. 셋째, 체중과 하중의 누적. 같은 체중이라도 관절이 견디는 압력은 훨씬 커집니다. 이 세 가지가 겹치면 무릎은 회복보다 손상이 빠른 상태가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제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무릎이 상한 걸까요? 정답은 운동 자체가 아니라 무릎에 집중된 방식이 문제입니다. 걷기, 등산, 계단, 근육 도움 없이 무릎으로만 반복하면 그것은 누적 충격이 됩니다. 특히 내리막길, 쪼그려 앉기는 체중의 3, 5배의 압력을 줍니다. 수년간 반복되면 무릎은 서서히 경고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무릎이 보내는 초기 경고 신호는 이렇습니다. 아침에 뻣뻣함, 일어날 때 불편함, 계단 내려갈 때 힘듦, 걷고 난 후 묵직함. 이 단계는 통증이라 부르기 애매해서 더 위험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통증으로 변합니다. 무릎 통증은 결과이지 원인이 아닙니다. 연골이 닳게 만든 생활 패턴, 혹사하는 자세, 근육을 안 쓰는 걷기, 체중 관리 실패, 이 모든 것의 결과가 통증입니다. 주사나 약만으로는 근본 해결이 어렵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아직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시점입니다. 관리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구체적인 행동들을 짚어보겠습니다. 파트 2. 무릎을 가장 빨리 망가뜨리는 일상 습관. 아프기 전에 반드시 고쳐야 할 행동들. 무릎이 아픈 분들 대부분은 평소랑 똑같이 생활했을 뿐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바로 그 평소처럼이 문제입니다. 무릎은 한 번에 망가지는 게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잘못으로 조용히 무너지는 관절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습관, 의자에서 일어날 때 무릎만 쓰는 동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체를 숙인 채 무릎 힘으로만 일어납니다. 이 동작은 무릎 앞쪽에 강한 압력을 집중시킵니다.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을 써서 밀어 올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체중이 고스란히 무릎으로 쏠립니다. 두 번째 습관, 계단과 내리막을 무심코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려오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의학적으로는 정반대입니다. 내려올 때 무릎은 체중의 3배 이상 압력을 받습니다. 발을 먼저 내딛는 자세는 연골을 빠르게 닳게 합니다. 무릎이 브레이크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습관, 아프면 쉬면 되지라는 생각입니다. 아프면 쉬고 괜찮으면 또 똑같이 움직이는 방식은 무릎을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원인은 대부분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근육 사용, 하중, 자세가 바뀌지 않으면 통증은 잠시 사라질 뿐 반드시 더 크게 돌아옵니다. 네 번째 습관, 무릎 보호대에만 의존하는 생활입니다. 보호대는 단기적으로는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의존할수록 주변 근육은 일을 안 하게 됩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관절 부담이 커지고 결국 보호대를 벗으면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다섯 번째 습관, 체중 변화에 둔감한 태도입니다. 무릎은 체중에 가장 민감합니다. 1kg 늘면 압력은 3, 4kg 증가합니다. 조금 찐 정도야 하고 넘기면 매일 수십 킬로그램의 추가 압력이 무릎에 가해지는 셈입니다. 반대로 1kg만 줄여도 부담은 확 줄어듭니다. 여섯 번째, 통증이 없을 때 관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플 때만 신경 쓰고 괜찮으면 잊어버리는 게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통증이 없을 때가 관리의 골든타임입니다. 이때 근육을 강화하고 자세를 교정해야 무릎 상태를 유지하거나 개선할 수 있습니다. 무릎 상태는 운이 아니라 생활 습관의 결과입니다. 같은 나이여도 천차만별인 이유는 바로 이 일상의 선택 때문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무릎을 살리는 올바른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릎은 아끼는 게 아니라 제대로 쓰는 관절입니다. 파트 3. 무릎이 아파도 계속 걸어야 하는 이유, 쉬면 나빠지고 잘 쓰면 살아나는 관절.
무릎이 아프면 많은 분들이 안 쓰는 것을 선택합니다. 당장은 통증이 줄어들지만 이 선택이 무릎을 더 빠르게 망가뜨리는 시작이 됩니다. 왜일까요? 무릎은 움직여야 살아있는 관절이기 때문입니다. 무릎 연골에는 혈관이 거의 없습니다. 피를 통해 영양분을 받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영양을 받을까요? 바로 관절액의 순환입니다. 무릎을 굽혔다 펴는 움직임을 통해 관절액이 스며들고 노폐물이 빠집니다. 이 과정이 연골의 생명줄입니다. 안 쓰면 굶기는 셈입니다. 병원에서 걷지 말라는 말은 아예 걷지 말라가 아니라 잘못된 걷기를 피하라는 뜻입니다. 오해해서 활동을 멈추면 근육이 약해집니다.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 관절이 모든 충격을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결국 통증은 더 쉽게, 더 오래 지속됩니다. 무릎을 망가뜨리는 걷기는 이렇습니다. 보폭이 너무 크거나 발을 질질 끌거나 상체가 쏠린 자세. 이런 자세는 압력을 한 곳에 집중시킵니다. 반대로 무릎을 살리는 걷기는 보폭을 편안하게 발 뒤꿈치부터 상체를 세우고 엉덩이 힘으로 걷는 것입니다. 이렇게 걸으면 충격이 분산되고 관절액 순환이 원활해집니다. 같은 30분 걷기라도 결과는 전혀 달라집니다. 아픈데 걸어도 될까요? 정답은 통증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뻐근하지만 쉬면 가라앉는다면 움직임이 도움이 됩니다. 반면 날카로운 통증이나 걸리는 느낌은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움직인 후 통증이 풀린다면 긍정적인 자극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한 번에 30분보다 10분씩 3번이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조금 불편한 날에도 가능한 범위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관절은 움직여도 되는 관절로 인식하고 기능을 유지합니다. 무릎은 겁을 주며 쉬게 할수록 약해지고 이해시키며 써줄수록 오래 버팁니다. 두려움을 버리고 움직이세요. 다음 파트에서는 무릎의 좋은 운동과 피해야 할 운동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운동 하나 차이로 10년이 달라집니다. Part 4. 무릎을 망가뜨리는 결정적 습관들, 그리고 지금부터 반드시 바꿔야 할 행동. 앞선 파트들에서 무릎은 나이가 아니라 사용 방식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 오시지만 검사해보면 이미 수년 전부터 신호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신호를 모두 무시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습관, 아픈데도 참고 쓰는 것입니다. 통증을 참고 계속 사용하면 연골 손상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계단이 아픈데도 오르고 쪼그려 앉기 힘든데도 일하고 억지로 만보를 채우는 것. 이건 운동이 아니라 무릎을 갉아먹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습관, 운동을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것입니다. 평소엔 안 움직이다가 주말에만 등산, 골프를 몰아서 하면 무릎에 큰 부담이 됩니다. 관절은 갑작스러운 과부하를 견디지 못합니다. 50대 이후에는 이런 몰아서 하는 운동이 연골 손상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세 번째 습관, 무조건 찜질만 하는 것입니다. 염증이 있는데 뜨거운 찜질을 하면 통증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붓고 열감이 있을 땐 냉찜질, 뻣뻣하고 굳은 느낌일 땐 온찜질입니다. 상태에 따라 방법을 달리해야 합니다. 네 번째 습관, 무릎 보호대를 과도하게 믿는 것입니다. 보호대에만 의존하면 근육이 약해져서 벗었을 때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보호대는 외출 시에만 쓰고 집에서는 근육이 스스로 지지하도록 사용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습관, 체중 관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체중 1kg이 늘면 무릎 부담은 3.4kg 늘어납니다. 치료보다 체중 관리가 먼저입니다. 반드시 실천해야 할 행동입니다. 첫째, 통증이 반복되면 운동 강도를 낮추세요. 둘째, 하루 10분이라도 매일 운동하세요. 셋째, 계단과 쪼그려 앉기를 줄이세요. 넷째, 통증이 2주 이상 지속되면 정확한 진단을 받으세요. 무릎은 망가진 뒤엔 어렵지만 지키는 건 지금도 가능합니다. 여기까지가 Part 4의 핵심입니다. 이제 백세메이트 엔딩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무릎 통증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매일의 습관이 쌓인 결과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제 기준을 알게 되셨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라도 실천하는 것입니다. 100세까지 내 두 다리로 걷는 삶, 백세메이트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무릎 상태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평생 건강 메이트, 백세메이트였습니다.